안녕하세요. 스쿨트렌드 파동쌤입니다. 오늘은 제3강 스포츠와 사회문화의 2편으로 후속편으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포츠와 사회문화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스포츠와 대중문화와의 관계, 소비문화와의 관계, 교육, 정치 분야와의 관계 등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와 경제, 스포츠와 대중매체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스포츠가 문화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스포츠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해서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와 문화가 결국에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무엇보다 이런 이런 관계성을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거나 글을 쓸 수 있도록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꾸준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와 경제에 대한 부분을 원론적인 부분부터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스포츠 용품 제조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요. 프로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기념품, 굿즈라고 하죠. 선수에 관련된 거, 구단에 관련된 거, 또 종목에 관련된 기념품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고요. 또 국제적인 스포츠가 유치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나 또 많은 시설들을 사용하게 될 이용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스포츠 시설업과 관광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스포츠가 발전하는데 개인적인 수준에서 스포츠에 참여가 늘어날 수 있고, 또 구단이나 팀 측면에서는 스포츠를 관람하는 사람 관중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프로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발전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스포츠 하면 올림픽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올림픽에서도 이제 올림픽 파트너 TO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올림픽 위원회가 4년 단위로 선정하는 후원사, 공식 후원사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의 S전자, 그리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C콜라 등등의 업체들이 올림픽 파트너로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고, 2018년 평창올림픽,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는 14개의 후원사가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올림픽 후원사가 되면 올림픽을 광고, 홍보, 마케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올림픽 운영에 필요한 첨단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그런 기업을 선정하면서 분야별로 전자 분야에서 하나, 통신 분야에서 하나, 음료 분야에서 하나, 식료품 분야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한 개의 기업씩만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 때문에 선정 자체만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 햄버거 M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햄버거 쪽의 매출이 올림픽 파트너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떨어지는 이런 현상, 예전보다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나 집중도가 좀 홍보 효과가 덜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최근에 올림픽 파트너에서 탈퇴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과 어떤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우리 사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시대의 어떤 소비, 시대의 어떤 유행에 따라서 올림픽 파트너사도 계속 변모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죠. 스포츠와 경제가 이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다 보니까 스포츠가 지나치게 상업주의화 되는 게 아니냐, 때로는 이제 관중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스포츠가 변화하게 되는, 관중을 유치해야지 소위 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중을 끌기 위해서 좀 잘못된 방법으로 성을 상품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약간 도박성을 띠게 하는 스포츠가
스포츠의 형태가 나오기도 했었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상업주의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면 스포츠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고 기업이 스포츠의 흥행을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 거죠. 프로스포츠는 경기 규칙을 개정해서 대중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경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칙을 변형하기도 했었고요. 잦은 휴식 시간을 도입해서 중간중간 광고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조직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대회 수입이나 후원자, 관중 수, 대중매체 보도 등 경기 외적 요소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성도 나타나고 있고요. 프로스포츠에서 선수나 코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돌발적이고 과격한 행동으로 관중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약간 악동 이미지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대중들로부터 어떤 부가적인 스포츠 본질 이외에도 부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런 좀 도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를 보면서 우리 스포츠와 경제와 관련된 생각의 폭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2016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적 가치 상위 구단을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자료도 이제 있지만 일단 교과서에는 이 내용으로 실려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스포츠 구단의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까닭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예제입니다. 예시 답안은 쌤이 미리 제시를 해놨어요. 조금 이제 생소한 주제이기 때문에 프로스포츠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중계권료도 있고 광고 수입도 있고 경기 입장료도 있고 이렇게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구단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스타 선수들이 이제 몸값이 그러니까 그 연봉이 이제 매우 높아지기도 하고요. 댈러스 카우보이즈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16년에 40억 달러 그러니까 약 4조 정도 4조 8천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최근 선생님이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구단 가치가 약 6조 5천억 원 정도. 네, 선생님도 감이 특별히 오진 않는데 6조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제 미국 풋볼 리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리그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팀이고 그렇습니다. FC 바르셀로나, 뉴욕 양키즈 같은 경우는 야구팀이죠. 미국 MLB 야구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고 개최할 때 평창이라는 도시가 평시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도시가 아니고 또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시설을 어떻게 다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고 우리가 그런 고민 속에서 올림픽을 이제 다 치르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관련된 시설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보는 예제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요 수업을 듣고 나서 한번 꼭 기사라든가 아니면 관련 자료들을 검색해서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고, 때로는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다음 제시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평창은 나가노가 될까? 솔트레이크 시티가 될까? 이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체육계 인사가 던진 말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경기장의 활용도를 걱정한 것이다. 199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일본의 나가노는 올림픽 이후 경기시설 관리 비용이 부담이 되어 빚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 200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는 유타 올림픽 유단 재단을 설립하여 사후 활용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솔트레이크 시티는 스포츠 여가 관광 도시로 재탄생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은 평창에서 아이스링크를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스케이트나 아이스하키와 같은 종목을 강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선수촌으로 건설되었던 일부 선수촌은 아파트로 분양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을 했고요. 주요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데, 지금 이 관광 코스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스키 점프를 했던 곳이 이제 전망대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계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코스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포츠와 대중매체를 알아볼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스포츠와 사회문화의 관계 총 6가지 범주에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했는데 벌써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자, 1장 소주제 1번부터 6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스포츠와 대중문화의 관계부터 소비문화, 교육, 정치, 경제, 대중매체까지 여러분이 지금 확인을 한다면 스포츠와 사회문화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대중매체. 먼저 대중매체라는 거는 여러 매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방송사를 중심으로 스포츠가 대중매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대중매체는 신문, 잡지, 텔레비전, TV 프로그램이나 최근에는 유튜브도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이렇게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라는 용어 정도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워낙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매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인터넷상에 아무튼 굉장히 많은 스포츠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다루는 비중도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비중을 대략 따져보자면 한 10% 이상이지 않을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뉴스에서도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나 류현진 선수나 등등의 어떤 유명 선수들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국내 배구, 축구, 농구, 야구 등등의 프로 스포츠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요. 테니스에 배드민턴에 누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해외 리그 메이저리그나 NBA나 NFL이나 프리미어리그나 여러 리그에 대한 팬층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매체에서도 스포츠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가 대중매체에게, 대중매체는 스포츠에게 서로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먼저 스포츠가 대중매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한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방송사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을 쉽게 하는 부분, 그 다음 방송사의 방송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는 부분, 그 다음 방송사의 판매 수익이나 경제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는 기능, 그 다음 신문, 잡지나 인터넷 사이트에 주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역할, 이 정도까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매체와 스포츠가 정말 공생관계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4가지 범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정리를 해보면요.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쉽게 한다는 이야기는, 스포츠 중계는 기본적으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스포츠는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시청률은 높아지고, 또 그런 짜릿함 속에서 역전승이 일어난다든가, 또 역전과 재역전이 일어나면서 어떤 경기들이 이루어질 때 스포츠를 좋아하는 관중들은 더 그 경기에 몰입하고 승률도 보고 좋아하는 선수도 찾아보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 중계는 방송사가 어떤 것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배우를 구하고 또 아나운서나 PD를 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만 따서 중계를 하면 나머지는 선수와 심판이 알아서 경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방송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청자들이 보기 쉽고 재밌게 해설을 해드릴까? 아니면 좀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경기를 좀 더 자세히 또 재밌게 중계를 할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한 것들이 시청률로 나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면 방송사는 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 수익을 얻어가게 되는 거죠. 경기 중간중간 휴식 시간이 있고 뭐 선수 교체 시간, 작전 타임 시간 등등 경기가 끊어지는 시간에 끊임없이 광고를 수주하면서 광고를 이제 유치하면서 방송사는 수익을 얻어가는 아주 그런 공생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선수들은 이제 뭐 매체에 노출되고 하면서 이익을 얻기도 하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가 대중매체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을 쉽게 한다. 두 번째, 방송사의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기술 발전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칭캠, 뭐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기술이 발전됐고, 와이드캠, 좀 더 넓은 화각을 가진 카메라를 통해서 경기장 전체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와이드캠. 호크아이는 이제 축구나 테니스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 시스템인데, 공이 인이냐 아웃이냐를 다양한 그 사례를 분석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라인 선상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그 인아웃 또는 축구에서의 골인 뭐 골라인 아웃 등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등이 개발돼서 딱 이런 어떤 멋진 상황이 또는 또 아슬아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심판의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을 통해서 방송사의 어떤 방송 중계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방송사의 판매 수익을 증대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고, 뭐 경기장에 다양한 광고판을 설치한다든지 경기 중간중간에 뭐 광고를 넣는다든지 해서 경기장 기업들은 이제 상품이나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또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송사는 결과적으로 판매 수익을 증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등이 이제 어떤 대중매체로서 역할을 할 때 스포츠는 또 아주 쉽게 다룰 수 있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컨텐츠가 생겨나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스포츠는 이런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가 스포츠 매체가 발달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포츠가 이제 대중매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아봤는데,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대중매체로 인해서 경기 규칙이 변화되기도 하고 경기 일정을 바꾸는데 관여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 스포츠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 용품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경기 규칙을 변화시키는 부분은 이제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경기가 돼야지 시청률이 많이 나올 텐데, 시청률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방송사의 수익을 높여준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골프 경기를 할 때, 농구 경기를 할 때, 뭐 배드민턴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를 이제 대중매체가 중계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낫겠다는 조언,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하게 되는 계기로 그 대중매체의 중계가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골프 같은 경우도 이제 홀이라는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도는 경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1번부터 18홀까지 가는 이 경기를 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뭐 이런 방식도 있어요. 첫 번째 홀에서 누가 이겼냐, 두 번째 홀에서 누가 이겼는가, 이렇게 승패 방식으로 업앤다운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 최근 중계는 이제 골프에서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이제 거의 굳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로크 플레이라는 것은 1번부터 18홀까지 1라운드를 다 돌 때 총 타수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홀에서도 순위가 막 뒤바뀌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끝까지 응원하는 선수의 어떤 뭐 실수가 나는 건 아닌가, 또 어떤 행운의 샷이 나오는 건 아닌가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농구에서 덩크슛을 허용하는 거, 그러니까 골대에 매달리는 뭐 시원한 덩크슛을 허용하는 것은 어떤 위험부담이나 뭐 장비가 고장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제약들이 있어서 이제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농구의 덩크슛이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고, 덩크슛은 화려한 플레이로서 뭐 시청자들에게 큰 어떤 짜릿함을 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 규칙이 변화된 것 같고요. 배드민턴의 랠리 포인트 제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배구 같은 경우도 서브권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서브권을 갖고 있는 팀이 서브를 했을 때 졌다. 그러면 상대팀의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브권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은 어떻게 치죠? 서브를 한 팀이든 서브를 받은 팀이든 관계없이 그 승부마다 이긴 팀이 점수가 올라간다. 이걸 랠리 포인트 제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박진감 있는 경기를 위해서 또 점수가 너무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랠리 포인트 제도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대중매체가 스포츠를 중계하면서 경기 규칙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향으로는 경기 일정을 조정하는데요. 방송사들은 시청률을 높여야 되니까 시청률이 나오는 시간대에 경기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야구가 있는데 야구가 주말에는 낮에 열리고 주중에는 저녁에 열립니다. 주중에 저녁에 이제 프로야구가 하게 되면 당연히 퇴근하고서 그 일반 직장인들이 또는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하교하거나 퇴근하고 나서 이제 경기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경기장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이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로 경기 일정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그런 얘기가 있겠고, 또 뭐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를 하더라도 항상 뭐 저녁 8시, 뭐 7시 반, 뭐 이런 경기, 이렇게 시간이 정해지는 것은 대중매체의 중계를 위해서, 그 중계라는 것은 결국 시청률을 위해서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스포츠와 관련된 기술이 변화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스포츠에 관련된 기술 개발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중계 방송을 통해서 영상 자료를 이제 얻게 되는데, 이 영상을 느리게 빠르게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의 경기 기술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스포츠 통계를 활용해서,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승부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수에게 어떤 전략 전술을 적용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이죠. 선수들도 영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세나 동작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매체의 보도나 또 중계, 또 녹화가 스포츠에 관련된 기술 개발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 용품을 변화시켰다는 부분입니다. 탁구공은 본래 흰색이었지만 텔레비전 촬영기에 잘 잡히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황색으로 대체되기도 했고요. 유도도 흰색 도복을 이제 많이 입었었는데 선수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색 도복을 도입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펜싱 경기 중계에는 선수의 국적을 알기 쉽도록 마스크에 국기를 새겨 넣기도 하였죠. 자, 이렇게 대중매체와 스포츠의 관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과제를 좀 또 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꼭 이 과제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상 광고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가상 광고가 등장하면서 스포츠 중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둠별로 토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둠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조사해서 정리해서 한번 발표까지 해보는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또 발표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가상 광고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가상의 제품 이미지를 삽입하는 광고 기법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중계 방송에 한하여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보고 있다가 순간 가상이라는 것을 이제 가상인가? 깜짝 놀랄 만큼 이제 시청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광고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투수가 교체될 때라든가 또 투수가 공을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공을 던질 텀에 잠시나마 이렇게 해설과 함께 중간에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노트북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가전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화면상에 광고가 삽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스포츠 중계가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자, 정리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선생님 3초 뒤에 예시 답안을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과거에는 별도로 정해진 광고 시간이 존재했는데 현재는 가상 광고라는 게 등장하면서 방송사가 이제 경기를 중계하면서도 소위 말하면 센스 있게 뭐 언제든지 광고를 삽입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중단되고 광고가 방영됐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중단되면 시청자들은 다른 곳으로 그냥 채널을 돌려버리는 성향도 있었는데 최근에 가상 광고가 적용되면서는 경기 장면과 동시에 광고가 보여지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다른 채널로 이동하지 않는 그런 홀딩 효과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또 여러분은 아마 더 새롭고 재밌는 답안을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어떤 쌍방향 수업 때 한번 또 발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포츠 중계방송으로 인해서 스포츠 규칙이 바뀐 예를 찾아서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해보는 예제 2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의 지루한 스포츠 경기는 대중에게 계속 사랑받기 어렵다. 그 때문에 여러 스포츠 종목의 경기 시간이 단축되고 있고 스포츠가 자본의 전쟁터처럼 시간 단축이라는 화두가 생겼다.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방송 중계의 영향력이 커진 것도 그 까닭 때문이다. 자, 2분. 프로야구에서는 2분 내에 공수 교대를 마치고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 5초. 농구에서는 심판에게 공을 받고 5초 이내에 패스 또는 자유투를 해야 한다. 40초. 프로골프의 유러피안 투어에서는 골퍼가 40초 이내에 샷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규칙이 바뀐 예가 있는데요. 그 까닭도 한번 발표를 해보는 것인데 여러분이 한번 지금 나와 있는 제시문을 보고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정답은 경기 규칙이 바뀐 예시에서 농구의 공격 제한 시간이 단축됐다. 전후반 제도에서 쿼터제로 변화했다. 3점슛 거리가 늘어났다. 배구의 랠리 포인트 제도가 도입되었다. 배구공에 색을 넣었다. 배구 마지막 5세트는 15점으로 단축됐다. 뭐 이런 바뀐 예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텐데 바뀐 이유는 역시 앞에 나왔던 제시문의 정답과 비슷한 내용이죠. 지루한 경기는 관중들에게 외면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가 없는 종목은 이제 중계 방송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중계 방송이 안 되는 스포츠는 이제 광고나 중계권료 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스포츠가 도태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규칙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대중들에게 흥미있는 경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의 규칙이 변화되는 그래서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경기 규칙이 바뀌었다. 이런 맥락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와 사회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대중문화부터 대중매체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스포츠와 대중문화에서는
프로스포츠, 올림픽, 월드컵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스포츠가 영화나 음악, 만화, 컴퓨터 게임 이렇게 많은 대중문화와 연계가 돼서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한다 라는 맥락으로 이 스포츠와 대중문화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스포츠와 대중문화는 서로 상호작용으로 주고받는다. 그래서 스포츠를 주제로 한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고, 스포츠와 관련된 뭐 의류나 굿즈까지 이렇게 유행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중문화는 그런 스포츠 선수나 또 종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서 소통하는, 또 SNS로 소통을 직접 하기도 하고, 프로스포츠 구단은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단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스포츠와 대중문화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스포츠 소비문화에서는 스포츠가 소비문화에 영향을 주로 이제 미치고 있는데,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비하는 경제적인 측면은 좀 더 커진다. 경제적 규모는 커지고, 또 스포츠 시장, 용품 시장이라든가, 또 중계방송에 관련된 시장이라든가, 경기 관람권, 스포츠 관련 매체를 소비하는 문화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문화와 관련된 업종들이 앞으로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고요. 스포츠와 교육에서는 이제 스포츠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체육도 배우고, 체육대회도 경험하고, 스포츠 클럽 대회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건강이나 운동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덕체, 체지덕, 몸과 마음과 그 다음 여러분의 어떤 직적인 수준을 동시에 높여줄 수가 있고, 또 이런 인성적인 수준의 어떤 협력 프로그램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사회성도 높아지고, 또 학교 폭력도 감소하는 효과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효과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와 정치에서는 그동안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자신의 국가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선수도 있었고, 또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거, 성차별에 대한 문제에 관련된 부분, 사회적 문제를 스포츠 선수가 그런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스포츠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례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프로 스포츠를 확대한다든가, 정치적인 이유로 올림픽을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신의 국가적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을 스포츠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치와 스포츠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스포츠가 이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구단의 가치도 커지게 되고, 또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가 받는 연봉도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경제적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스포츠라는 것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 상업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의 형태와 좀 가난한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의 형태가 좀 이게 분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갖는다면,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와 대중매체의 관계에서는 스포츠가 대중매체에 특히 방송사의 기술 발전이나 프로그램 편성이나 수익이나, 또는 여러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에 중요한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규칙을 변화시킨다든가 일정 기술 개발, 용품 변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지적으로 스포츠가 정말
많은 분야랑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몇 가지라도 그렇지 교육, 정치, 경제, 대중문화와 참 많은 연관성이 있었지. 그렇게 있구나 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스포츠 뉴스를 보시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뉴스를 어떤 스포츠와 관련된 뉴스를 우연히 접하더라도 오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던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스포츠와 사회문화의 관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로서의 스포츠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로서의 스포츠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하는 스포츠, 그 다음 보는 스포츠, 직접 참여, 간접 참여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뭐 스포츠 클럽 대회든 체육 대회든 난 운동 재미없어, 관심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운동을 정말 잘하거나 뭐 뛰어난 선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반 선수가 좀 더 멋있게 또 우리 반의 친구들이 좀 더 재밌게 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스포츠에 그것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굉장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스포츠에 접근할 때는 하던 보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선생님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자, 두 가지 관점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풍족해지면서 여가를 선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는 하는 스포츠의 문화가 생겼고 프로스포츠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보는 스포츠 문화가 생겼다. 그래서 문화로서의 스포츠의 특성이라는 것은 정리하면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활동에서 벗어나 대중문화, 소비, 교육, 정치, 경제, 대중매체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문화가 되었다.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이해하고 스포츠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선생님이 항상 생각하는 거, 우리 스포츠 생활, 뭐 체육이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에 아주 오랫동안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교육 시간이다. 학습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사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뭐 이렇게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은 빨리 훌훌 털어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자꾸 참여하고 하다 보면 정말 인생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돈도 잘 벌고 앞으로 성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곁에 스포츠를 두고 있는 사람과 스포츠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활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의 소통 관계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 이 문화를 풍요롭게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확인 문제 딱 요 세 가지만 OX로 한번 간략하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포츠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요소는 경제와 정치뿐이다. 너무 쉽죠? 뭐뭐밖에 없다. 요건 좀 위험한 표현이죠. 자, 스포츠는 교육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 또 과연 그럴까요? 자, 세 번째, 스포츠는 대중문화, 소비, 교육, 정치, 경제 등과 상호작용한다. 폭넓게 표현이 잘 돼 있네요. 자, 정답을 알아볼까요? 네, 정답은 다 아시죠? 사회문화 1번, 스포츠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요소는 다양하고요. 스포츠가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지나친 승부욕, 승리지상주의, 또 어떤 참여의 어떤 차별성, 뭐 등등 스포츠가 부정적인 측면, 뭐 공격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려고 이제 선생님이라는 사람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 판단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네, 스포츠는 여러 분야와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3강이 벌써 끝났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강의를 진행할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약간 횡설수설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혀가 짧아서 발음이 좀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서 이 강의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 경기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